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짐짝 실려 다니듯이 다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핑 주석께서 저를 볼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이사갈 수 없는 이웃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한중 관계는 정말로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배척하거나 또 대립할 필요가 없지요. 있는 환경을 잘 활용하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또 근거 없는 사안들을 만들어서 갈등을 촉발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정말로 바꿔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 관계가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또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만큼 우리 정부는 외교의 과정과 성과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또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자 간담회라고 하는 게 경찰서 유치장이 취조하는 일은 아니어서 저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있는데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이 장면을 보시고 또 들으시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또 갖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들어 주신 옆자리에 앉아 계시죠? 연합뉴스 임형섭 기자님 질문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초부터 정상회의 일정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전에 이번 방중에서 생각보다 진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교류 관련, 민간교류 관련 문화교류, 그 중에서도 한한령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한령 때문에 사실상 양국의 문화교류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금 이 부분에 개선될 조짐을 좀 느끼셨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 정도가 되면 좀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 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계신지 이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꽤 오래된 의제여서 사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은 없다라고 계속 말해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표현이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또 한꺼번에 다 녹겠냐. 또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 이렇게 직접 시 주석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노력하겠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바뀌면 없다고 한 게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런 점들을 서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도 갑자기 오진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과정이 필요하니까. 실무부서에서 이제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협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또 질서 있게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겁니다. 조짐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명확한 의사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기나 방식이나 이건 뭐 또 분야마다 또 여러 가지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무한대로 또 할 수는 없는 게 또 그 사회주의 체제의 또 속성이기 때문에 100% 완전히 또 방치할 수도 없는 그것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 협의가 좀 필요할 겁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우리도
지금까지도 뭐 아예 제로 상태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조금씩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테이블 계신 SBS 강청화 기자님 먼저. 네. 예, SBS 강청환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께서 하신 말이 그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모두 발언에서 발언을 했는데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는 말이 이제 중국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뭐 베네수엘라 사태라든지 중일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나,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도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고 또 회담에서는 또 그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왔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공자 말씀으로 들었죠. 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른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냥 뭐 그걸 특정 사안에 염두에 둔 것이라면 저로서야 뭐 특별히 또 거기 반응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냥 공자 말씀이라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님. 네.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방중 성과가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 안정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된 부분이 성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한중이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 이런 결론이 좀 도출됐는데요. 어떤 창의적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그게 또 한 가지 궁금하고요. 또 이거 연관된 질문인데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는 언급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오히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고 아니면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후퇴됐다 이런 상반된 평가도 있는데요. 비핵화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두 정상께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인식을 좀 모으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상 간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해법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신뢰죠. 시 주석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말은 쉽게 할 수 있다. 행동은 쉽지 않다. 제가 그거 자주 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다리라도 따다 줄 수 있지만 결국은 신뢰는 그렇게 쉽게 말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중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방향에서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정상 간의 신뢰,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는 각국 국민들의 마인드겠죠. 싫어하는 마인드를 갖느냐 아니면 공감하고 존중하는 마인드를 갖느냐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이 정말로 떨어질 수 없는 이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세계 최대 거대한 시장이죠. 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땅입니다. 거기를 왜 우리가 배척합니까? 국가 지도자가 그런 행태를 보이면 국민들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고생하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간의 신뢰 회복, 또 한국과 중국 국민들 간의 우호적 인식, 공감을 좀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서는 매우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은 당연히 공감했습니다. 제가 중국 측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히 제로일 뿐만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만
지금 현재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중국이 그 중재 역할을 좀, 중재자 역할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 주석께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심에 관한 얘기는 시 주석뿐만 아니라 이창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인내심 얘기를.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에서는 엄청 불안했을 겁니다. 우리가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야죠. 또 우리 북한 편들었다고 종북이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냉정한 현실이죠. 엄청난 경계심과 적대심을 유발했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그 역할에 대해서 노력해보겠다고 합니다. 한반도 핵 문제도 당연히 심각하게 논의하죠. 제가 얘기한 건 그런 겁니다. 서로 상대방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주장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북측 입장에서는 체제 안전,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거 중국 최고 지도자 모두가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도 알고 있죠. 여기서 제가 좀 추가로 얘기한 거는 이런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방치되는 것 자체가 동북아 또는 전 세계의 손해다. 어떤 손해냐? 끊임없이 핵무기는 추가 생산되고 있다. 끊임없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은 개선되고 있다. 체제 유지에, 체제 보호에 필요한 만큼의 생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가 생산되는 핵무기는 아마 국경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게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는 위해인 게 분명하죠.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무에게 도움이 안 되죠. 결국 여기서 실현 가능한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중단하는 거,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는 거, 추가 생산을 하지 않고 국외로 핵물질을 반출하지 않고 더 이상 ICBM 개발을 하지 않는 것만도 이익이니까 그 이익을 포기하는 보상 또는 대가를 지급하고 일단 할 수 있지 않냐. 일단. 단기적으로. 그리고 여기 어느 정도 되면 중기적으로 좀 감축해 나가자. 그리고 좀 길게 봐서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 이거는 포기하지만 말아야 한다. 장기적인 목표로. 그래서 이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보자. 이때까지 맨날 얘기했던, 우리가 제안했던 안이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또 해야 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중국 측에 공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KBS 손서영 기자님. 네. 네, 대통령님 일정 소화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KBS 손서영입니다. 어제도 말씀하셨고 이제 양국 우호 증진을 설명하시면서 좀 혐중 혐한 정서를 해소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중국 측 시 주석이나 이제 고위 인사들과 만나시면서 중국 측도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했는지 그런 점들이 좀 궁금하고요. 이게 어쨌든 시간을 갖고 좀 해소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뭔가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고민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에 혐중혐한 정서라고 하는 게 양국이 상당히 광범하게 또 지속적으로 또 악화되면서 정말 양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중국의 예를 들면 상품 서비스 수출이 지금 많이 나빠졌죠. 그래서 홍콩을 제외한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뭐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 상품 보면 싫은 거죠. 원래도 그렇잖아요. 한국 상품이나 문화가 좋으면 막 화장품도 사고 싶고 물건도 사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그런 건데 자꾸 싫어하니까 주변에서 또 싫은 감정이 드니까 그럼 나빠지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었는데 이 점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점에 뭐 저나 또는 중국 국가 지도자 모두가 동의했어요. 어떻게 개선할 거냐. 제가 그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 혐오 조장 이건 없어야 되겠다. 무슨 부정선거를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그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거도 없고 불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국무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고 또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이 줄어들긴 했고 이 점에 대해서 중국 정부나 중국 그 국민들이 많이 또 알게 되면서 호감도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혐중 혐한을 조장하거나 또 선동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혐중 혐한 정서 문제는 이제 각 국가 차원에서 좀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또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앞으로 실제로 진척이 좀 될 겁니다. 제가 이 점도 이제 중국 측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계속 이제 중국에 대한 악감정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국민들한테. 근데 이게 이제 좀 방향이 전환이 됐어요. 작년 아마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여론조사상으로 중국에 대한 국가 인식이 개선이 됐어요. 중국 국민들에 대한 그 인식도 많이 또 개선됐다고 합니다. 다행스럽죠. 이제 방향을 좀 바꿨으니까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 좀 가속도를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영 기자님. 가능하면 여성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비중이 안 맞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경제신문 한재영입니다. 그 중국 정부가 어제 일본으로 향하는 이중용도 물자에 대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최근 이제 대만 관련 발언을 이제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정학적 기반의 정치 갈등이 이제 경제 통상 영역으로 좀 확산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연관이 간접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중일 간의 갈등을 대통령께서 좀 특히 이제 경제 통상 영역에 있어서 갈등을 중재하실 또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른들도 뭔가 실제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 옆에 끼어들면은 양쪽으로부터 미움받는 수가 있는데 상황을 잘 보고 정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때, 또 실효적일 때, 의미 있을 때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때가 되면 또 상황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길거리 중계하다가 제재당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맞습니까? 그 소문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네, 아니, 별걸 다 제재- 듣고 있어요. 네, 사실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셀카를 찍으신 세계 네. 최초의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께 여쭙고 싶은 것은 좀 정치적 상상력과 관련된 것인데요. 사실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지난 30년 한중 관계를 결산해 볼 때 처음에는 발전기였다가 조정기를 거쳐서 사실상 갈등기를 거쳤습니다. 이후에 이제 미래의 한중 협력 30년의 상, 이를테면은 흔들리지 않는 협력 관계가 가능할지, 특히 여기 살고 있는 제중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정치적 상상력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5년 단임제,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도 관심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냐, 뭐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과거에는 그런 진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뭐 김영삼, 노태우 뭐 이렇게 쭉 흘러온 그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진폭이, 특히 대외 관계에서는 진폭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진폭이 커졌는데 미국에 똑같은 현상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는 가장 최근의 경험으로는 완전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버려가지고 뿌리끝이 흔들려 버린 거죠. 대외 정책이. 특히 동북아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불안정함 때문에 정책 결정이나 국가 간 관계를 수립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특히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제라면 지금이 기회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거를 제도화하면 된다. 쉽게 뒤집지 못하게 제도화하면 된다. 이건 그것까지만 얘기했죠. 제도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입법을 해놓든지, 아니면 조약을 맺어놓든지, 문서상 번복할 수 없는 합의를 해놓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마음대로 못 뒤집죠. 그러나 저는 그런 걸 믿죠. 이건 국민의 바다, 민중의 바다, 이 민중의 강물 위에 떠있는 배 같은 존재가 정치고 권력이니까 그 큰 흐름,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 지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체제가 되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또 원하는 세상을 향해서 좀 부침, 흔들림은 있겠지만 계속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방송 시간이 45분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누구 합니다. 법으로 막은 것도 아닌데 네. 기회를 주세요. 우리. 그러면은 두 분 정도 제가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주세요. 괜찮아요. 짧게 더 할게요. 나도 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그럼. 저기 이슬기 기자님 먼저. 네. 대통령님 질문 드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조선비즈 이슬기 기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국 근거 없는 혐오 정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게 이번 회담의 골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서해 구조물이나 오래된 미세먼지 문제, 특히 사실 쿠팡의 그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중국인 직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중국에 대한 반감이나 약간의 우려, 불편함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좀 두 분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우리가 사이버 안보 관련한 MOU도 체결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나름의 배경을 좀 알고 있는지 두 분이 좀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엄히 제재해야 된다는 점은 명백하죠.
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일본 사람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겁니까? 그러면 쿠팡에 그 미국 사람이 있으면 이제 미국 무지하게 미워해야 되는데 그건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런 그야말로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죠. 미세먼지 문제는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잊어버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꽤 있죠. 예를 들어 한참 심할 때 이게 뭐 중국 발이냐 아니면 뭐 어디 발이냐 몇 퍼센트가 중국 거냐 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 누구하고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방송에서.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죠. 근데 중국이 어쨌든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하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어쨌든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기억나서 우리 이 상하이시 시장이 환경부 장관을 했고 또 환경공학자고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젊은 나이에 북경시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상해시장을 하고 있는데 북경시장을 하면서 이 북경의 환경 문제, 이 미세먼지 문제를 어쨌든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엄청난 개선을 이뤄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실력자죠. 능력자인데 그 얘기를 제가 칭찬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뭐 이게 무슨 한중 혐오 정서의 원인이라서 한 얘기는 아니고 서해 문제 가지고도 이렇게 뭐 이상하게 또 왜곡해서 뭐 서해를 뭐 상납을 했느니 이런 이상한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서해 구조물 문제는 사실은 서해에 이제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그 중간쯤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어요. 근데 공동 관리 수역을 사실은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관할을 나눠버리면 깔끔한데 그 중간을 공동 관리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제 이거를 선을 그어버리면 제일 깨끗해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그 공동 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여서 살짝 넘어온 거예요. 이 중간에 뭐 와가지고 아니면 그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위치가. 그 중국은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기 들어온 물고기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물고기다. 양식하는 거다. 회유하는 좀 양식장인데 뭘 그러냐. 그런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하냐라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 그러고 그걸 뭐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관리하는 시설은 그건 뭐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건 옮기자. 그걸 뭐 자꾸 논란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중간을 정확하게 그냥 그어버리자.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 안에서.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실무적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깔끔하잖아요. 그 선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 실제 그쪽 수역에 근접해 있는 공동 수역인데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근거 없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도 정리들을 가끔씩 한 번씩 해주세요. 중간적 입장에서.